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슈가 많은데요. 먼저 오늘 발생한 이슈부터 좀 물어보죠.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 뭐 깜짝이란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당은 제가 발표한 것처럼 네. 사실 이 국정농단 사태가 이제 다시 환기되기 때문에 그 사태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아주 겸허한 자세로 나서야 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건강이 이제 안 좋으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네. 뭐 그런 부분에도 저희가 좀 관심이 가고 또 신경이 쓰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다시는 이런 국정농단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어쨌든 책임이 있는 정당으로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것을 특히 이번 대선에서 확고하게 보여줘야 되고, 그 맥락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비서실에 뭐 방대해진 조직을 네. 축소한다든지 뭐 이런 방안들이 있으니까 이걸 좀 성안해가지고 선대위 차원에서 준비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데 이번에 사면을 왜 했다고 보세요? 제가 전당대회 그 연설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네. 저희가 따로 요구할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하라 그래도 그렇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하는 것도 아니다. 네. 오직 본인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가지고 이거 살 것이다. 제가 말한 적이 있는데요. 네. 실제로 지금 아마 이 전직 대통령들이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수용 생활을 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이죠. 그것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이제 작동할 테고, 지금 어떤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네. 과거의 이제 사례를 참고해 보자면은 김영삼 대통령에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넘어가는 시기에 네. 인수위 시기에 사실 전두환 노태우 사면이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본인의 임기지만 인수위 기간에 뭐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누가 사면을 요청하는 것에 비해서 지금 본인이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더 나은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런 판단했을 거로 보입니다. 자, 이제 대선이 75일 남았는데요. 네. 이번 사면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저는 앞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면 복권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당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정치적인 메시지를 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이것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비춰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은 지금 건강 상태가 좀 관리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은, 박 대통령이 물론 본인도 억울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상황이겠지만은 네.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어떤 미안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정치 행보를 시작할 수 있을지, 네. 아니면은 억울함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정치 메시지를 시작할지에 따라 가지고 국민들의 평가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대선에 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저는-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당대표로서 네. 박 대통령께서 그 굉장히 좀 진실하면서도 어쨌든 이런 그 탄핵 사태나 이런 것이 초래된 것에 대해 가지고 우선 당원들, 본인들을 지지했던 당원들과 그리고 국민들에게 네. 진실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뭐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유감 표명이라든지 어떤 표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연장선상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오늘 미리 시청자들에게 이 대표에게 좀 궁금한 점들을 좀 받아봤는데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오늘 사면이 보수 갈라치기 아니냐, 야당 분열을 노린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동일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적으로 박 대통령께서 아. 처음에 어떤 행보로 나서시냐에 따라 가지고 네. 이게 오히려 박 대통령이 국민 통합이라든지 아니면 보수 분열을 막는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메시지 좀 연장선상에서 자, 이제 복권이 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박 전 대통령 정치 활동이 가능해졌는데 혹시 뭐 복당이나 이런 당에서 당 대표니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제가 뭐 당원 당규나 이런 것을 또 세밀하게 살펴봐야겠지만은 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당원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복당한다 해도 정치적 의미가 상당하기 때문에 네. 아마 당원 자격 심사라든지 여러 절차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네. 근데 아까 말했듯이 박 대통령의 어쨌든 그런 수감 생활 이후에 본인의 첫 메시지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네. 여론 지형이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 그걸 참고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 여권에서 어떤 의도로 만약에 뭐 사면을 했던 안 했든 그건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의 태도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는 기본적으로 박 거군요. 대통령께서 이제 사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걸 감사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실제로 신상에 관한 메시지를 어떻게 내는지를 굉장히 주의 있게 살펴볼 겁니다. 자, 이제 뭐 당내 얘기를 좀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자, 여권은 어쨌건 어제 뭐 이낙연 전 대표도 합류하고 네. 뭐 열린민주당도 합당한다고 하고 뭉치는데 야권은 뭐 국민의힘은 계속 싸운다 이런 비판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국민의힘은 밖의 세력과의 연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고요. 네. 예를 들어 국민의당이나 아니면은 뭐 김동연 부총리 측과는 아직까지 연계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당내에선 최근에 이제 이견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원래 선대위라고 하는 것이 구성되는 과정 중에서 2012년에 네. 저희가 승리했던 그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도 선거 한 70여일을 앞두고 김무성 총괄본부장 체제가 수립되는 과정 중에서
선대위 재편성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대위 재편성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더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있는 이런 갈등이기 때문에 저는 정비만 된다면은 네. 큰 탄력을 받을 거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시청자 질문이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정비만 되면 된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 자중질환의 축에 대표가 있는 거 아니냐? 예. 여기서 왜 자꾸 갈등을 공개를 하느냐? 그 대표가 좀 정리를 해야지. 혹시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엑스맨이라는 얘기도 같아요. 하시던데. 예. 자, 제가 그 처음에 조수진 최고위원 간의 갈등이 나왔을 때 네. 그거 제가 공식 회의체에서 제기한 겁니다. 공식 회의체에서 제기했고 그런데 네. 제가 이런 부분을 논의하자는 제안은 거부되었고 그 안에 소위 뭐 하극상이라 표현하는 상황도 발생했고 네. 그리고 나가지고 나중에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민주주의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서 좀 상황이 크게 전개된 그런 상황이 있는데 네. 잘 보시면 저는 회의체에서 정확하게 네. 회의에서 논의돼야 되는 상황을 제가 열거해서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네. 그게 부적절한 방식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그것에 일련에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런 파열음이 크게 난 것에 대해 가지고는 저도 거기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지만 반대로 그렇게 갔던 것 자체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아. 그 상황은 조기에 회의체 내에서 종료됐어야 되는 것인데 네.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뭐 윤핵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좀 이제 설전이 오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저는요 당대표로서 제가 선거를 네. 지기 위한 행동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기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우려하고 또 그리고 실제 선대위 운영 과정에서 네. 굉장히 불필요한 요소들이 등장하는 것들을 막아야 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제안했던 것이고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제가 정당하게 회의체 내에서 회의 자리에서 했던 제안이 거부당하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하극상까지 일어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네. 저는 이 안에서는 그럼 제가 이 기획 및 문제 제기 및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없겠다 해서 저는 제 역할을 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책임과 어쨌든 권한이라는 건 같이 가는 것이거든요. 네. 제가 그 안에서 권한이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저는 제 책임과 권한이 같이 사라져야겠다는 생각했기 때문에 상임선대위원장 사퇴를 한 겁니다. 어쨌건 지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좀 계속 하락세거든요. 어떤 영향이 크다고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후보가 정치에 적응해가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실제로 최근에 보면은 일부 인사의 영입 등에 있어가지고 저희 당이 이제 지난 6개월 동안 소위 전당대회 이후에 겪어왔던 그런 노력과 네. 과정과 다른 결의 인사들이 영입됐는데 네. 이게 너무 급격한 그 이미지 변화다 보니까 네. 기존에 이제 구축했던 젊은 층 위주의 신지지층이 빠져나가는 과정을 겪고 있다. 그래서 방금 동 기자님이 언급하신 그 지지율 조사에서도 네. 보면은 젊은 층의 이탈이 가속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네. 그것 때문에 영입 인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2030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겁니까? 첫째가 그것이고 두 번째로는 뭐 제가 후보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어제 그제 이렇게 우리 후보가 아무래도 정치적 언어가 아직까지 좀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나온 실언들이 좀 오해를 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은 우리 후보가 학습이 빠른 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교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올려야 됩니까? 지지율을 당 대표니까요. 저는 결국에는 국민들이 지금 우리 후보를 바라보 표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후보가 가장 국민한테 인기가 좋았을 때가 어떤 모습이냐 했을 때는 네. 정말 강단 있는 검사로서 대한민국의 악과 또는 어떤 구태와 싸울 때였거든요. 네. 우리 후보가 기억나는 어록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박력 있는 언행이라든지 아니면은 박범계 장관 같은 사람이랑 있을 때 저한테 원래 안 그러셨지 않으셨습니까? 네.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저는 이 시대의 무기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저는 우리 후보의 그런 강점이 조금 더 잘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후보가 다소 위축된 모습과 네. 이렇게 좀 조금씩 곱씹어서 말을 하는 모양 속에서 오히려 실언이 좀 나오는 양상이기 때문에 자신감 있는 모습을 되찾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권 승리를 못하면 나는 정계 은퇴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인터뷰에 있었는데요. 이 진심입니까? 대선 패배한 당대표는요. 네. 굉장히 개인적인 불명예와 함께 그리고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당의 선대위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 유일한 이유는 선거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있어가지고 다른 이유가 개입할 이유는 하나도 없고 네. 이걸 의심하면서 오히려 골이 깊어지는 겁니다. 이걸 의심하면서 무슨 이준석이 자기 정치를 이렇게 하는 게 성공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아닙니다 절대. 그런데 우리 새누리당을 기반으로 했던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되셨지만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네. 과거에 새누리당에 잘못된 일들이 있었을 때 그것을 지적할 수 있는 용감한 정치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 5년 가까이 우리는 벌을 받은 것입니다. 네. 저는 적어도 지금 그게 굉장히 트라우마로 제 마음속에 남아 있거든요. 적어도 뭔가 잘못되고 있다면은 묻어가기보다는 항상 그것을 아주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우리 또 벌 받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였습니다.